한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TTT를 배우고 연습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TT를 연습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나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제 이름은 한윤석입니다. 배워서 남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같이 배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드숨이라는 교육회사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스터디도 하고 있고요. 작년 이프콘에서는 스터디에 대한 여정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코드숨은 개발자를 위한 학습 플랫폼인데요. 저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드숨은 직접 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드숨 홈페이지에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드숨 블로그는 주로 개발자가 성장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개인 블로그에는 제 개인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거꾸로 연구하기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연구하기를 TDD에 적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울타리 안에 강아지가 있고 울타리 밖에 고기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눈앞에 간식을 먹고 싶어서 당장에 달려듭니다. 울타리를 핥히고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마음처럼 잘 되지 않자 시끄럽게 짖으며 울타리에게 덤비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울타리 옆을 빠져나오게 되어서 고기로 당장 달려갑니다. 강아지는 얼렁뚱땅 거듭 시도하다가 결국 운 좋게 성공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얼렁뚱땅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왜 성공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죠. 다음번에도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운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란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은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문제란 내가 바라는 것과 인식한 것에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갖고 싶은 것은 바라는 것이고 현재 아이패드가 없다는 것은 인식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 간격을 좁혀서 바라는 것과 인식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갖고 싶은 마음은 아이패드를 사야지만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다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푼다고 만사는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전에 풀었던 방법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꾸로 연구하기를 소개합니다. 거꾸로 연구하기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현재 상황까지 거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가정하고 그 과정이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끌어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9리터 물통과 4리터 물통이 있을 때 6리터의 물을 정확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선가 한 번쯤 봤던 문제죠?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당장 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여기도 담아봤다가 저기도 담아봤다가 하다가 됐다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푼 거야 라고 하면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 우연히 해결했으니까요. 거꾸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6리터의 물이 찼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어떤 전제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9리터 물에서 3리터를 덜어내거나 2리터의 물에서 4리터의 물을 더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3리터의 물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3리터를 덜어내려면 3리터의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3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4리터의 물에 1리터가 차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1리터만 넣을 수 있다면 3리터의 물을 덜어낼 수 있고 3리터의 물만 덜어낸다면 6리터의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1리터의 물만 만들어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리터의 물이 이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전에 어떤 과정에서 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9와 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9에서 4리터의 물을 2번 버리게 되면 1이 됩니다. 1리터의 물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1리터의 물을 구했으니 오른쪽에 1리터를 담아서 3리터 양동이를 만들어내고 9리터 물에서 3리터의 물만큼만 덜어내면 6리터의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거꾸로 연구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TDD랑 거의 닮아있지 않나요? 실패하는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고 테스트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하는 것입니다. 리팩터링 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로부터 어떤 전제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TDD에 거꾸로 연구하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온 단어를 찾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실패하는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주어진 문장이 No pain, no gain이니까 no가 제일 많이 나왔으므로 no라는 단어가 나와야 합니다. 아직 함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함수를 만들어 줬더니 에러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no라는 문자열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테스트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no 문자열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답을 구한 것처럼 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이 결과가 어디에서 왔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것으로부터 왔을까요? 이 세 개의 단어 중에서 no가 반환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0은 가장 첫 번째 것을 반환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단어들은 왜 순서가 no, pain, gain 순서일까요? 단어와 빈도수 목록이 있었고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면 가장 첫 번째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어 빈도수 목록만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도수 높은 단어 찾기에서 단어 빈도수 목록 구하기로 문제가 축소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어 빈도수 목록 구하기를 함수로 추출합니다. 다시 함수가 없어서 에러가 난다고 하고 있죠. 함수가 없다는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어줬더니 이번에는 다른 에러가 발생합니다. 워드 카운트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네요. 이미 답을 구한 것처럼 가정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워드 카운트의 테스트도 추가해서 이번에는 워드 카운트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별도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TDD인데 왜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테스트를 작성하냐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테스트 코드를 이미 작성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이미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의했죠. 어떤 값을 넣을 거고 여기서는 어떤 값을 기대한다. 사실 테스트를 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함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단어 빈도수 목록은 어디서 왔을까요? 단어의 빈도수를 관리하는 객체가 있었을 것이고 이 객체를 목록으로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단어 목록이 있고 이 단어 목록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단어의 개수를 세서 객체에 저장했습니다. 이 단어 목록은 문자열을 빈칸으로 구분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주어진 입력어로부터 처리하도록 리팩터링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코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워드 카운트가 단어의 목록을 올바르게 주면은 단어 빈도수 찾기도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프론트엔드에서 테스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레스토랑 목록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이미 답을 찾은 것처럼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통과시킵니다. 레스토랑 목록이니까 태그로 리스트 태그를 사용하도록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이 결과는 이전에 어떤 단계에서 맞는가 생각해 보는 거였죠. 이러한 레스토랑 데이터들이 있었을 것이고, 레스토랑 목록은 맵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스토랑 목록은 지금 컴포넌트 안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왔죠? 상태에서 왔겠죠? 그래서 리덕스를 이용해서 상태에서 값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깨지네요. 리덕스를 사용하려면 프로바이더로 감싸져 있어야 하는데 테스트에는 없었죠. 그래서 테스트에 프로바이더를 추가합니다. 프로바이더를 추가해서 아까 에러 메시지는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상태 정의를 해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플레이스 리듀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본값에 아까 레스토랑 목록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통과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스토랑스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레스토랑 목록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어디서 왔냐고 생각해 보면은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 레스토랑 목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노드 레스토랑스 액션에 디스패치합니다. 사실 레스토랑스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코드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레스토랑 목록을 가져오는 요청만 하고 상태가 어딘가에서 업데이트되면 그 상태에 따라서 레스토랑 목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레스토랑 컴포넌트죠. 그러면 이제 저 가져오는 요청과 상태 업데이트만 하면은 요구사항 구현이 모두 끝납니다. 이제 레스토랑 목록 가져오는 액션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작성해 주는데요. 테스트를 위한 스토어를 만들어 주고요. 레스토랑 목록을 액션을 디스패치하고 나서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상태가 변경이 되지 않네요. 상태가 변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것을 넣어 보았습니다. 서울 해장국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바닷가 횟집이 나오고 있죠.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레스토랑스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리듀서를 하나 만들 거고요. 바로 실행해서 테스트가 통과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통과되었는데 이 레스토랑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이 데이터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떤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상태를 업데이트 해주겠죠? 지금 API는 가짜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테스트에서는 모킹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비동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웨이4로 감싸줘야 올바르게 동작하고요.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테스트를 위해서 초기 데이터를 넣어줬던 것을 다시 빼면은 레스토랑스 컴포넌트에서 테스트가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웨이4로 감싸줘야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네요. 아까 API에서 서울해장국을 주도록 했었죠. 그래서 서울해장국을 검사하도록 하면은 모든 테스트가 통과하게 됩니다. 자, 프론트만 다루면 백엔드가 서운해야겠죠. 제가 실제로 만났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컴포넌트라는 것을 가져와서 템플릿을 만들고 검증한 다음에 AWS S3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AWS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S3 오브젝트를 가리키로 만들고 프로젝트에 있는 등록된 도메인 목록을 가져와서 CORS에 설정한 다음에 만들어진 API 게이트웨이의 URL을 템플릿에 저장하고 만들어진 템플릿을 반환해야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럴 때 거꾸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템플릿을 만드는 거니까 템플릿을 생성하게 반환하게 한 다음에 근데 그 템플릿에 URL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API 게이트웨이의 URL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현을 아직 안 했죠? 그래서 URL을 이미 구했다고 가정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만들어진 URL만 주면은 템플릿을 업데이트하고 반환하는 코드가 완성됩니다. 요구사항을 정의했으니 이제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는 하나의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는 도메인 URL 목록이랑 S3에 저장된 아이템의 URL이 필요했었는데 S3에 저장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넘기면 저장된 URL을 발환해야 하죠. 요구사항을 정했으니 또다시 작은 기능에만 집중해서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목록은 프로젝트에서 받도록 해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이제 템플릿을 검증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컴포넌트도 가져와서 템플릿을 만들어주고 템플릿 저장하고 반환하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기능을 한 번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데요. 작게 나누어서 보면은 S3에 저장하는 것, API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것, 작은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은 실패하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리했고 테스트를 통과시킴으로써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부터 왔는지 거꾸로 물어가며 리패터링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쪼개져서 더 작은 문제에 집중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TDD를 시작할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시작을 어려워하십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죠. 그럴 때는 일단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잡한 것들은 이미 구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조금씩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그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건데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에 인식한 것에 차이를 일치시키는 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복잡한 문제들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작은 목표를 잡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좀 파악이 되면 다시 목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TDD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하는데 왜 배워야 하는지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TDD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본질적인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좋다, 기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등등도 많지만 저는 그냥 좀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느샌가 우리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또 저게 필요하다. 계속 압박이 쏟아지니까요. 저는 TDD는 일종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패턴이라기보다는 어떤 패턴의 구현체인 거죠. 패턴을 알게 되면 또 다른 패턴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엄마한테 저거 자동차 같다, 또 저거 기차 같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순간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TDD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배워보시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제가 TDD를 알고 있지 않다면 TDD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건 스위치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스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TDD랑 비슷하게 보였고요. 린 스타트업에서도 제품을 만들 때 기대하는 결과를 미리 선언하고 그를 위해서 실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작가 문도 맨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중요한 건 내가 그릴 수 있는 것과 모아둔 방대한 라이브러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알아야지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TDD를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워보시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출처 소개해드리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는 개발자한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오래된 책이고 어려워서 쉽게 권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교육 쪽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는 굉장히 쉽고 유익한데 책이 얇기까지 합니다. 무조건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